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조용한 동네 오렌지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입니다. 부상한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안계 여성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 용의자가 빵집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경관에 의해 목절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재판에서 한 증인은 자신이 위조 지폐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경기 불황 때 취임한 클린턴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산업안은 중국 따라잡기이기도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지출을 밀어붙일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일 만에 실업수당 청구는 다시 늘어나지만 경기 회복의 신호는 보여줍니다. 델타 에어라인과 코카콜라와 같은 대기업이 최근 통과된 조지아주 투표 제한법을 역사를 뒤로 돌려놓는 것이라면서 공개 비난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해 공화당이 만든 것으로 규정되는 이 법은 법정 싸움이 되고 이미 역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6월 말에 인구의 70%에서 85%가 집단 면역이 될 것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은 소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소환되지 않기 위해 뉴섬 주지사가 지나치게 진보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전국적인 탑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악관에서 장관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를 한 기간 산업안을 홍보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 플로이드 재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사건 발생을 중요하게 탑뉴스로 다루는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어제 이 사건이 5시 30분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리마인드용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아직까지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총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좀 긴장도 긴장이지만 걱정도 걱정이고요. 위축됐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 웨스트 링컨 애비뉴, 오렌지 시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30분 정도, 30분이 아니죠. 30분보다 훨씬 더 가죠.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링컨 애비뉴라는 큰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크리스탈 처치 같은데 다니시고 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링컨 애비뉴하고 큰 길은 바로 옆에 이제 그레셀이 있는 그곳에서 보니까 보험회사도 들어있고요. 재정 컨설팅 회사, 법률 서비스 사무실, 전화 수리 스토어, 오렌지 카운티에 좀 낮게 돼서 이 상가가 있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들 상상하시죠?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곳에서 5시 30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4명이 숨졌는데 숨진 사람들 이름, 신원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그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던 나의 브라더와 나의 조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하는 사람은 그 에이샤는 아니었고요. 텔레비전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3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1명 총상을 입었다고 하고, 그럼 이게 맞지 않는데요. 3명의 여성의 어린이 1명인데 만약에 그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 브라더와 내 조카라면은 여기 남성이 1명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어쨌든요 그렇게 되고, 용의자 1명과 용의자는 1명이었고 총도 한 자루였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피해자 중상입니다. 용의자는 물론 그 경찰로 총을 쐈지만 말하자면 그 자해라고 할까요? 본인이 쏜 총에 맞은 그 총상인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고, 지금 제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나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더라도 확증적이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속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페이스북에 요즘은 전부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조용한 시리 오브 오렌지, 인구가 1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리 오브 오렌지는 다 이렇게 상가도 낮아서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근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용하고 길도 좀 한산하고, 뭐 저도 가끔 그 앤틱샵 갈 때 그 시리 오브 오렌지를 가는데, 가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빡빡하게 일하고 생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인구 14만 명인데,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가 400만 명, LA 카운티의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4만 명 가운데 4명이 지금 숨진 겁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놀라셨겠어요. 1997년 이후에 최악의 총격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국이 오렌지 카운티 관리하는 시설에서 누군가가 총을 쏴서 그때도 4명이 그 사망을 했고, 용의자는 당시에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던 그 사건 이후에 97년, 2007년, 2017년 20몇 년 만에 지금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에도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이라고만 지금 돼 있는데 빵집이에요.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그 이웃에 있는 빵집에서 한 남자가 며칠 전부터 들어와서 체포가 됐어요. 45살. 중국인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에이시안 여성을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일요일에도 이 빵집 주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빵집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랬는데 뭐 차이니스 피플은 내가 다 쏘아버리겠어. 뭐 이렇게 하고 어제 다시 빵집에 와서 마치 그 총이 있는 것처럼 막 흉내내고 하더라는 겁니다. 해서 다시 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이미 빵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경찰이 요즘 굉장히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 같은 것이 강하고 백악관에서조차도 어떠한 조치를 발표를 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결국은 수색을 했고 해서 몇 블럭 뒤에서 45살의 데럴 헌터라는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하고 나서 수감을 위반, 3개 형사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 협박한 것, 2개는 침입하고 스토킹하고 가서 원치 않는데 가서 총을 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프로베이션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혐오 범죄라는 것을 이 혐의에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혐오 범죄라는 것이 참 기소하기가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이 용의자가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 중이었어요. 2018년 2주일 사이에 사업체에 4번 들어간 그 케이스로 지금 프로베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한 번은 그 업체의 가구에 손상을 입혔고 식당이라고 하네요. 식당도 무서워요. 식당에 손상, 가구에 손상을 입혔다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인종차별은 또 인종혐오는 에이시안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것이건 미국에서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품고만 있고 내가 뭔 일이 잘 안 될 때 저 인간들 때문에 그래. 저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 저 이민자들은 잘 살잖아. 우리보다 늦게 정착을 했는데도. 그리고 왜 우리 커뮤니티에서 돈을 벌면서 좋은 데 가서 살고 여기서는 돈만 긁어가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뭐 사건이 확 터지면 조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가 지난 4년 사이에는 그야말로 외국인 혐오 이런 여러 가지가 전 행정부에서 너무 많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랬고 물러나기 1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괜히 그냥 에이시안 아메리칸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의 차이를 포함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때도 팀이 있어서 나는 여기를 응원해 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고 뭐 2대 3대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미국을 많이 앞서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부분은 뭐 하드 파워 같은 데서도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도 뭐 테크놀로지가 소프트 파워일 수도 있고 하드 파워일 수도 있지만 미국을 많이 앞서간 게 사실입니다. 5G 뭐 이런데요.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뭐 쿵후 바이러스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뭐 생긴 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에이시안들은 다 혐오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만 있고 전에는 조금씩 말로만 하고 그냥 눈치만 주고 하다가 이제는 와서 다 쏘아버리겠어? 말로 하다가 며칠 뒤에는 와서 총 쏘는 흉내를 내고 하는 것까지 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건 나쁜 거야. 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그 빵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그렇게 보셔야지 되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사람들도 마음이 안정되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 같은 범죄,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침착한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최소한 뭐 주변도 보고 다니면서 걷는 것도 가능하시면 혼자 걷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총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인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목졸림을 당했고 사망한 사건 재판 나흘째입니다. 어제 가장 그 인상적이었었던 그 위트니스는 그 목격자의 그 증언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여자친구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여자친구의 증언보다도 어제 그 뭐 이름이 있던데요. 가게 이름이 컵푸드라는 데서 일한 지금 19살입니다. 캐셔로 일했을 때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20짜리를 내고 담배를 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받을 때부터 좀 뭔가가 이상했대요. 그런데도 그냥 받았답니다. 왜 받았냐면 이 청소년이 조지 플로이드가 그것이 위조 지폐인 줄 알고 쓴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뭐 캐시어니까 내가 $20 물어내지 뭐 하고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지 플로이드가 뭔가 약을 한 것 같은 좀 하이퍼돼 있는
완전히 그 기분이 그런 기분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전혀 그 위협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고 비디오를 어제 다 보여줬어요. 뭐 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이 캐셔하고도 조지 프로이드가 거구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대요. 대화를 나누고 아이 뭐 이거 담배 산다는데 받고 내가 나중에 뭐 하면 채워 넣지 하다가 프로이드가 담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고는 매니저에게 알렸더니 매니저가 그 뭐 들어오라고 해라 해서 가게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매니저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는 건데 이 캐셔가 지금 19살밖에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경찰에 체포되고 할 때 들어와서 본인은 일하다가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그 목졸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더라 하면서 그럴 때도 비디오도 보이거든요. 머리에 막 손을 대고 뭐 이러는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왜 머리에 그렇게 손을 댔느냐 했더니 그 순간에 본인의 심정이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았으면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숨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제 그런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도 뭔가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말도 잘하고 접근하기 쉬운 상태였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그 당시에 딱 그 현장을 보고 무릎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고 guilty feeling을 느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그 가게를 그만뒀답니다. 안전 때문에. 왜 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조지 프로이드에게 직접 이제 초반에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너 빨리빨리 일어서서 경찰차에 타라. 당신이 경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그때는 이제 숨이 좀 있었을 때였죠.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고. 목졸림을 당해보세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변호팀은 마약에 취해 있다. 뭐 오피오이드든가 무엇이 되었건 이런 얘기를 했고 걸프렌드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오래전에 프로이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약을 끊었다. 그런데 아마 그 사건이 2020년 지난해 5월이었잖아요. 그 즈음에 다시 그 약을 프로이드가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듯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약물을 복용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검사도. 그런데 아니 약물을 복용했다고.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도 모르고 또 설령 위조지폐로 알고 썼다 하더라도 약물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9분 몇십 초 29초 동안 목졸림을 당해서 죽어야지 될 이유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멈추라고 목졸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찰은 위협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위협이냐? 위협이 아니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아니냐? 위협이라고 하면은 그 위협을 들으면서도 그럼 그대로 무릎으로 누르고 있어야지만 되느냐라는 얘기요. 그리고 비디오에 보면은 사람들이 풀어주라고는 했지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요. 미국 사람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가까이는 안 가잖아요. 다 라이어빌리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오는 간청했지만 소리도 쳤지만 위협을 한 것은 없는 게 비디오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인은 조지 프로이드 가족에게 이제 2,700만 달러 보상은 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건은 흑백 간의 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이제 다른 그 미국인들과의 문제고 그리고 시티 오브 오렌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아직까지 그 총격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도 정말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다른 때 같으면 저도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맨 앞부분에서 그 뉴스를 전해드렸을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신경을 써야지 되고
지켜봐야지 되고 뭐 힘을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합해야지 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감동시킨인가요? 네,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제가 전해드릴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릴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까지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또 바이든 행정부를 전부 볼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뉴스를 이렇게 4개 행정부를 딱 엮어서 지금 왜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까지를 전해드릴 만한 그런 아이템이 많지 않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그러는데요. 식당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도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어서 이제는 내가 새로 겪는 일이 없겠지라고 했는데도 6개월이 지나는데도 날마다는 아니지만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딱 그 광고 듣고 나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색깔이 다 이상해졌어요. 무슨 초록색으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지금 전부 이상해져서 그러나 그렇다고 당황을 하면 안 되죠. 자, 뉴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기간 산업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2조 몇천억 달러잖아요. 8년 동안. 그러니까 당장 해서 내일 모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 이전에 이 안이 어떤 형태로든 의회의 그 지지를 받아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길이요. 한 2만 마일 정도 길 다시 놓게 되고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징 그 유닛 자체가 아울렛 자체가 한 50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들 그 케어 업계에도 4천억 달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기간 산업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오늘 이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간 산업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커뮤니티를 뭐 잘 살게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연구에 뭐 1,800억 달러를 그 배당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연구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그 발산을 줄일 수 있지? 뭐 그런 연구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5G 등 그 중국을 따라잡기죠. 지금 기간 산업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난 60년 동안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국에 떨어져 있고 지금 세계에서 뭐 한 13번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세계 1위의 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기업의 세금을 현재 21%에서 28%로 한다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까지 사람이 막 경천동지할 만한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한 그 대통령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경제정책 그리고 이제 리드 존슨 이제 흑인에게 확실하게 그 투표권을 줬고 그로 인해서 에이시안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이런 대통령을 뽑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돈이 이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금 받고 계시는 뭐 경기부양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1조 9천억 달러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도 다 처음에 들어올 때 경제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빌 클린턴도 촌뜨기인데
stupid, 문제는 경제야 해서 아버지 부시를 눌렀고, 역시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뒤에 대통령을 하고 오바마가 들어갈 때도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경기부양책으로 쓴 것보다 지금은 그 연방 적자가 훨씬 많은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은 경기부양책 같은 것을 쓰면서 기간 산업까지 내놨잖아요. 해서 93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 그 당시에 경기 불황이었는데도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기자 질문을 받기 전에 첫 번째 그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출을 그때 정확한 표현이 재정적으로 financially responsibility,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책을 펼쳐가겠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부통령이 그 경제에 대해서 전담을 해라.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해서 결국은 오바마 그 대통령이 끝날 때쯤 돼서는 예산 적자가 반으로 줄어들기는 했었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에 어느 정도 그 적자였냐면요, 빚이 있었냐면요, GDP의 63%였습니다. 오바마 때는 GDP의 77%까지 늘어났었는데 이걸 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했어요. 세금 감면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금 감면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경제 자체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트리클 다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돈을 벌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의 130%, 27조 달러가 미국의 빚이거든요. 지난 한 해에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해에 연방 적자가 그 1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났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으면 첫 번째 기자회견을 이제 60일 넘어 만에 65일 만에 하면서 이 예산 적자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조 9천억 달러를 썼는데도, 경기부양책으로 썼는데, 이게 오바마 클린턴 것보다 컸는데도 25일이었었죠. 3월 25일. 적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말은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기간 산업 같은데 한다 하니까 공화당이 아니 지금 적자가 이렇게 큰데, 미국의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 큰 돈을 또 쓰겠단 말이야? 나는 공화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당시에 부자와 상속세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감면해줘서 예산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안을 낼 수 있느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부양책도 지지를 했었고, 갤럽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연방 적자, 연방 빚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답변한 사람은 3%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원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수십 년을 연방 의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이 GDP의 34%가 그 당시에는 그 빚이었어요. 그 빚의 액수가 그 GDP의 34% 규모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은 130% 규모지만, 그랬을 때 바이든 그 당시의 연방 상원의원이 연방 지출을 동결하는 것, 프리즈하는 것, 이것을 지지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레이건 시대잖아요. 1984년이면. 그런데 중간 선거 전에 더 많은 돈을 지금 또 마련해서 써서
그래서 뭔가를 활성화를 일으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민주당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그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자문을 했고, 오바마 당시에는 비서실장을 했던 그 램 임마누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화당은 뭐 돈 쓰는 거 줄여야 된다고 하고 책임 있게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만 펑펑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좀 뜻이 모아줘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쓸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그 기간 산업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간 산업을 하면은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실업수당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실업수당이 지지난주에 내려가서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가장 낮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일 만에 다시 그 71만 9천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예상은 한 67만 5천 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장 높았던 때가 69만 5천 건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또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내려갔다가 68만 4천 건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가 굉장히 이런 것을 빨리 잘 분석을 합니다. 원래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딱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은 쫙 분석을 해놓는데 4주일 평균을 쭉 보면은 71만 9천 명이랍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을 막 닫기 시작한 3월 14일 이후에 한 달치로 보면은 한 달치가 최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은 조금 늘어났긴 했어도 괜찮은 거다 하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모든 정책 같은 것들이 결국은 여론으로 움직이는데, 그 여론이 요즘에는요 민간 기업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회사 자체로도 개입을 하지만 그 회사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조지아주에서 새로 통과된 그 투표 제한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투표 제한법에 대해서 델타, 코카콜라, 머크사 이런 데가 다 용납할 수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조지 플로이드 그 재판을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문드문 보다 보면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은 응급차 침대에 거구이기 때문에 그 3명의 경관을 포함해서 응급대원이 이미 쓰러져서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를 쇳벨트 메고 앰뷸런스에 실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이요.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단은 첫 50일 거래한 그 날로는 이겼는데요. 물론 1월 1일 거래 없었고, 그리고 거래가 없었던 그 몇몇일이 있었는데, 3월 31일까지 취임하고 나서 S&P 500가 4.6%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4.4%가 올라갔고, 오바마 때에는 6.1%가 그 기간 중에 올라갔었고, 다우지수는 평균 또 역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조금 눌렀습니다. 나스닥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조금 높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주식시장의 지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가고 대통령이 못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마다 다 그 경제 상황이 다른 때 들어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막 어렵고 하던 시기가 끝나면서
뭔가가 조금 안정감이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좋아지려고 할 때 그때에 이제 취임을 한 사람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길게 긴 그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미 그 오바마 임기 말년에 시작이 된 뒤에 들어온 사람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때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문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시기에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은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하나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바이든 그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 개방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감기다라고 한 것은 경제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딱 긴장을 한 거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신경 안 쓰겠어요? 돈이 거기 있는데, 돈줄이 거기 몰려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메인 스트리트,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스트릿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본인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올려놨다고 뭐 이 전임자와 비교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티피컬한 성숙한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민 문제라든가 아시안에 관한 폭력, 총기 사건 이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은 그런 것 나름대로 해결해 가면서 본인이 우선순위로 둔 것을 갑자기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바꾼다던가 이렇지도 않잖아요. 기간산업, 야 이번에 경기부양책 끝났어? 그럼 이번엔 기간산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통령이긴 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제 조지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밌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어쨌든 그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전부 주지사, 뭐 상원, 하원이 다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인종, 특히 그 흑인들이 지난번 투표가 뭐 1920년대 이후에 최다 투표율이었다고 하잖아요. 뭐 10시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내놓은 것이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물 주지 말아라, 밥 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선거 관리자들도 의회에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또 우편 투표라든가 부재자 투표하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롭게, 투표 시간도 뭐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4시간을 하루에 줄여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뭐 주말이 아니라 주중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로 결론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흑인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이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내 표 내놔 했을 때는 해주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투표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어제서야 이제 그쪽에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는 델타 에어라인 몇 주일을 침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 아니라고 하세요.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전 CEO인 케네스 그 취나웃, 그리고 또 그 멀크사의 그 CEO인, 제약회사 멀크사요, CEO인 케네스 프레이저,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편지 쓰고 해서 결국은 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그 CEO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파워풀한 기업들이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다 하니까 조지아주에서 당장 어제 델타 에어라인을 벌 주려고요, 세금 감면 같은 거 안 해주려고 의회에서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 실패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지아주의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얘기하기를, 그 데이비드 레스턴이라는 하원 의장이 오늘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니야, 내 손을 무는 개에게 내가 밥을 주지 않지, 이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델타 에어라인 두고 보자 하는 이런 그 발언을 했고요.
이 코카콜라의 CEO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건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다. CNBC와의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고요. 잘못이기 때문에 고쳐져야지 된다. 민간에서라도 고쳐야지 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운동했었던 사람들은 아니 진즉에 좀 하지. 열흘 전에 하지. 뭐 20일 전에 하지. 그랬으면 통과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잖아. Too late, too little.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공화당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부정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선거 케이스가 8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케이스라는 거예요. 작은 거겠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것은 또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그 민주당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레드에서 블루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건데요. 이미 역풍은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소송이 되고 뭐가 되고 할 것이지만 민주당에서 특히 그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었던 그 스테이시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그 투표 동료를 너무 많이 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번 선거에서 120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요 연애하지 마라 너 그 남자랑 헤어져 하면 더 연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게빈 뉴섬 주지사요. 지금 3월 중순까지 그 청원서가 150만은 돼야지 되는데 그거 넘었지만 서명을 아주 꼼꼼하게 대조를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개표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과정 중이고 만약에 이게 150만이 서명이 뚜렷하게 확정이 되면은 가을에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을 소환을 하고 누구를 뽑을까까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겁니다. 소환해야 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했고 또 부모님들은 왜 학교를 연다고 그랬다가 안 열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안 열어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은 소환에 들어가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을 했고 그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어쨌든 2018년도에도 크게 이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서명이 받아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1913년 이후에 197번 이제 공직자를 소환하는 시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는데 6번 성공했고 주지사는 딱 한 명뿐이에요. 딱 한 명이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 리콜하고 공화당 아놀드 슈와츠네거 그때는 인지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첫 번째인데 그레이 데이비스 이후에 누구 공화당이 소환은 성공해도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투표용지에서 뽑으려고 보면 그런 게 있고 여론조사도 소환돼야지 된다가 35% 반대가 53%인데 2003년도 그 당시에는 그 공화당이 34%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은 24%밖에 안 되거든요.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R자는 주홍글 씨와 마찬가지가 돼서 링컨이 오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게빈 뉴섬이 거기서 살아남고 또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그 선거 때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더 진보 쪽으로 이슈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캘리포니아주 오픈하고 좋은 뉴스들 많이 있어요. 게다 대고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지금 16세 이상이 80% 정도가 12주일 안에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6월 말이 되면은 70% 내지 85%가 집단 면역이거나 아니면 된다는 건데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이미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18살 미만이 21.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뉴스 자체는 괜찮아요. 오히려 파우치 박사는 더 괜찮은 뉴스도 나옵니다. LA 카운티 45% 주민은 항체 있을 것이라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 네.